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빠, 엄마, 니 잼잼, 도리도리. 이 단어들이 한국어가 아니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고대 해상 무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조교수 정은서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신라는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첨성대 옆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고, 봄이 오면 황룡사터에 올라 노란 개나리와 어우러진 고분들을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신라라는 단어는 제 삶과 학문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고대 동아시아의 교역사, 특히 신라의 해상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육상 실크로드를 강조하지만 저는 늘 바닷길이야말로 더 빠르고 더 개방적인 문명의 흐름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관심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신라의 동남아시아 무역망이라는 주제로 박사 후 연구를 마쳤고, 올해는 새로운 지역인 인도, 타밀나두로 연구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타밀나두는 고대부터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고, 많은 학자들이 포룸푸아르라는 항구 도시가 아시아 유럽 무역의 전초기지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리는 국제 고대 교역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참석차 타밀나두에 도착한 것은 3월 초. 날씨는 이미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더위였습니다. 인도 남부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대학에서 배정한 가이드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크람. 타밀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전통 무용과 민속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고 했고, 영어에도 능숙하여 연구 일정 동안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정중하면서도 친절했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포룸푸아르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는 인도의 해상 교역사와 포룸푸아르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한국에서 준비해 온 고대 동아시아 지도와 비교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 식사 중 일어난 작은 사건이 저의 이성적인 사고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우리는 도사라는 타밀 전통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고, 그날따라 현지의 매운 소스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아빠와 엄마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비크람 씨,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제 부모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타밀어에서도 부모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는 아프, 엄마는 아메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 싸늘한 전율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그렇게 불러왔죠. 아빠, 엄마 익숙한 그 발음이 6,000km 떨어진 이 땅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거의 밤을 새며 타밀어 기본 단어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페와 아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경상도 사투리에서 너를 뜻하는 단어, 이 단어 역시 타밀어에서 동일하게 이라는 발음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연일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어적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자주, 너무도 정확히 겹치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크람에게 좀 더 진지하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국제 학자들로부터 타밀어의 언어 기원을 묻는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은서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선 항상 말하셨거든요. 우리 조상이 바다를 건너온 공주와 결혼했다고요. 어디서 왔는진 잘 모르지만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허왕옥 이야기가 바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건너온 공주라는 전설. 그것은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신화처럼 여겨졌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모두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더는 혼자서 궁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입속에 남아있던 잊혀진 연결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타밀나두에서의 일정을 학회 참석 이상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타밀나두에서의 기록을 정리하고 사진과 문헌, 유물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반도 남부와 타밀나두 사이의 언어 및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고고학적 재검토 신라 해상 네트워크의 실체를 중심으로 처음엔 단지 학술적 호기심에서 출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자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을 되찾는 여정이라는 사명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내 연구 세미나에서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발표했을 때 반응은 아주 극과 극이었습니다. 후배 연구자들과 일부 젊은 교수들은 매우 흥미롭다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일부 보수적 교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정 교수. 언어는 뿌리가 다릅니다. 타밀어는 드라비다어족,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이에요. 역사는 추측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로 써야 합니다. 이후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반려되면서 저는 점차 학문적 고립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 학술지에서는 심사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며 동아시아 문명사가 중국 중심이라는 보편적 역사관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연구 어디에도 민족주의적 시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다 건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인류의 교류사를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대사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논문이 주류 저널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저는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야마 고로 교수, 일본 교토대학교의 동아시아 고대사 권위자이자 한일 언어의 기원에 관한 논문을 다수 집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근원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대표 학자였죠. 발표 당일 제 세션은 오후 3시였습니다. 발표 제목이 소개되자 청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슬라이드 첫 페이지에는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 단어 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아빠, 엄마, 인어, 깍꿍놀이라는 이름이 같음, 풀풀과 식물, 그리고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전통 어린이 놀이 영상, 나주 할머니의 금장신구 사진, 포름푸아르 가게 문서 속 센터 기록, 그리고 비크람 가족 문중의 가보 문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야마 교수였습니다. 정 교수님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사성이 언어의 우연이 아니라면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수많은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비교 연구 속에서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질문은 사실 뼈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땐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어 몇 개가 아니라 문화, 유물, 전통, 문헌까지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연 이상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학문은 때때로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것에 의심을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청중의 뒤편에서 어떤 서양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캐럴 라이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비교언어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교수님의 발표를 보며 오래전 제 지도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어는 사람이 지나온 길의 발자국이다. 저는 오늘 그 발자국을 하나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학회가 끝난 뒤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비크람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제 조부가 남긴 일기장에서 이런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신라와의 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PDF로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소리 없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노트에는 신라와의 철제 무기거래, 바다 항로, 은그릇 교환, 가족 간 대화에서 쓰인 단어들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짜와 도착 항구로 남부해안, 갈대숲 사이의 정박지라는 묘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해의 고대 항구와 일치하는 특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문화적 유사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실제 있었던 교류의 직접적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무언가 더 큰 진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비크람과 함께한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고대 문명의 퍼즐을 푸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데려간 작은 마을 시장과 전통 박물관, 사원 주변의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포름푸아르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치두한바람이라는 작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타밀 전통 무용과 민속 신앙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우연히 마을 축제를 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한쪽에 모여 장난을 치며 부르는 노래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잼잼 도리도리 짝짝꿍.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하는 잼잼,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 그리고 손을 맞부딪히며 노는 짝짝꿍. 그 전통이 타밀 지역의 아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크람에게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엄마랑 저 노래 부르며 놀았어요. 타밀 전통놀이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의 유사성도 놀라웠는데 놀이 방식과 리듬, 언어의 구조까지 똑같다니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비크람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크람 씨, 혹시 할머니나 마을 어르신들께서 북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신 전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바다 너머 북쪽에서 온 공주가 우리 땅에 도착했고 여기 한 남자와 결혼했다고요. 그녀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손에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그릇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후손이라고 믿어요. 그 이야기는 마치 한국 가야의 허황옥 전설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비단옷, 바다를 건너온 공주, 북쪽 왕국과의 혼인, 그리고 그 후손들. 다음 날 저는 비크람의 외할머니 라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93세의 그녀는 등은 굽었지만 눈빛은 매우 또렷했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타밀어로 된 전통 찻잔을 내어주신 그녀는 저를 마치 잊고 있던 손녀라도 만난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북쪽에서 왔군요. 눈이 말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라주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장신구가 담겨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제가 신라 금관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한 연꽃 문양과 소용돌이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온 여인이 선물로 주고 갔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실제 교류의 유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설이 아닌 기억의 실체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타밀 전통 마을 문서관에서 19세기 초 작성된 가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시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는 바다 건너 왕국에서 왔으며 이 마을에 정착해 금속 가공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네라는 이름은 신라의 현지식 발음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금속 가공 신라와 가야는 고대 한반도에서 가장 뛰어난 철기 문화권이었죠. 제가 발견한 단어, 전통 놀이, 문화, 유물, 그리고 가게 기록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결국 바다를 넘어 한반도 남부, 경상도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신라와 타밀라두는 바다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었다. 언어는 흔적을 남기고 문화는 기억을 지킨다. 타밀나두에서 시작된 그 작은 단서가 마침내 세계사의 흐름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고대 해상 교류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저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신라와 타밀라두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조 발표의 제목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잊혀진 항로 신라와 타밀라두의 언어적 문화적 연결고리. 학회는 유례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집중의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운 첫 장면은 라주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신라 금관과 유사한 금장신구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언어적 유사성 리스트, 놀이 문화의 일치, 출산과 제사 풍습의 비슷한 구조, 비크람 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무역 기록 노트, 그리고 가야 김수로 왕과 허왕옥 전설을 비교한 고대 문헌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장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무역풍을 따라 인도 남부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한반도 남부까지 이어지는 해상 루트. 이 항로는 단지 물자의 길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언어와 정신의 교류로 이어진 고대의 실크로드였습니다. 여러분, 신라는 단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인도, 더 나아가 중동과의 교류까지 시도했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문명 국가였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침묵 속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가 끝난 직후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프로듀서였습니다. 정 교수님, 이 이야기는 단지 학문적 발견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묻혀있던 연결의 기억을 다시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다시 타밀라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와 타밀대학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공식 협약식 참석차였죠. 포룸푸아르 공항에는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 라주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젠 할머니가 교수님을 잃어버린 딸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라주 할머니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과 인도 두 문명의 옛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라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마당에서는 타밀 어린이들과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함께 손을 마주치며 잼잼, 도리도리, 짝짝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 국경도 인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몰라도 같은 리듬으로 춤추고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신라타밀 해상교류연구는 공식적으로 서울대학교의 해상문명교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센터가 신설되며 본격화되었고 저는 그곳의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고고학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김해 해안의 수중 탐사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 타밀 문자로 새겨진 작은 목판, 그리고 고대 신라인들의 항해 일지로 보이는 기록물.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가 단절되었다고 믿어왔던 세계를 다시 잇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학계에서도 신라해상 네트워크 이론이 실크로드에 맞먹는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글로벌 교육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제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수천 년 전 바다를 건너 서로를 향해 저어갔던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기억은 지금도 우리 언어 속에, 문화 속에, 아이들의 노래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지구 반대편 인도 타밀라두에서 들려온 신비로운 이야기. 아빠, 엄마, 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부르는 이 단어들이 수천 년 전 바다를 건너온 인연의 흔적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라와 타밀라두, 두 고대 문명은 바다 위에서 이미 손을 맞잡고 있었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의 입속, 문화 속, 그리고 유물 속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 속 후손들이라는 사실. 자랑스러운 한국의 고대 문명, 신라의 황금 해상 네트워크가 이제는 세계사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진실을 알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그 불씨를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